오늘 시장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약바이오 코스닥이 오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1시 30분 상황실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장 SOS, 오늘 좀 기분 좋은 SO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기 검색어 상위에 있는 급등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인데요. 사실 뭐 코스피 대형주 하면 배당락에 빠지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배당락과 상관없이 오늘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배당락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먹는 겁니까? 네. 도시락입니까? 네, 지금 배당락은 뭐 전혀 없는 듯이 그냥 시장이 그건 그래라. 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심지어 삼성전자 맞아. 그렇죠. 네. 예, 그런 쪽으로 보여주게 되면 시장이 엄청 센 겁니다. 보통 한 4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서 출발해서 그 정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무시하고 지금 움직인다는 자체가 어떤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냥 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올해 개인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주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그만큼 견조하다는 분위기인데 특히 뭐 삼성 SDI도 그 논리에서 특히 뭐 배당을 얼마 준다 뭐 공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오히려 지금 배터리 3사 중에서 제일 강한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어떤 전반적으로 약간 좀 주춤했다가 먼저 움직인다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뭐 기술적인 부분들 쪽에서 횡보하다가 나오는 변화다라는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지금 싸우는 가운데 네. 일단 어부질이라는 표현 있죠. 내가 덥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만 누리고 단기적으로 들어왔기보다는 그냥 들어왔는데 배당은 보너스로 받겠다라는 네.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오늘 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 SDI의 주가 강세 눈에 띈다라고 했잖아요. 실적 기대치도 계속 높아지면서 내년 1조 클럽을 예고하고 있다는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될까요? 정확히는 1.2조 클럽입니다. 1.2조 클럽? 네. 네, 그 정도까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나오는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 네. 더 업사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한 3,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중대형 전지가 드디어 흑자 전환한다라는 쪽에서 이제 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중대형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어떤 전기차용 배터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보다 또 ESS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또 ESS 관련된 쪽은 내년에 미국이 이제 또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되기 시작했었을 때 가정용이나 아니면 산업용 ESS 쪽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실적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증설이죠. 2차 전지 쪽은 시장이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업체별로 다 증설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그중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헝가리의 공장 이름이 괴드입니다. 괴드. 네. 괴드. 예, 괴드 공장, 헝가리어인가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라인이 4개가 있었는데 4개를 추가로 더 증설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로 한 약 64만 대네요. 64만 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확대한다. 라는 쪽도 하나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의 영업이익은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1조 2천억 정도. 그래서 한 60% 이상 올해 대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 SDI를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시나요? 어차피 내년에 1.2조 클럽에 들어간다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이다. 네. 나는 그래도 주가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쪽에서도 올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좀 길게 보면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네. 거의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물론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월봉이다 보니까 어떤 뭐 경계감도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요즘 시장 쪽에서 너무 경계감 갖다가 손가락 빨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아직 열려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어떤 흐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도 조금 59만 원대 밑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약간 눌림목을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는 그래도 한 번 더 레벨업이 시도되는 한 67만 원대 정도로 잡아가시면서 신고가 영역이다. 여기다 일단 무게를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59만 원 이하에서 뭐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길게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67만 원의 1차적인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삼성 SDI 받고 오늘 또 시즌을 한번 오랜만에 볼게요. 자사주 매입 소식도 들어오고 오늘 전체적인 뭐 진단키트 제약바의 흐름 다 좋으니까 주가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임원들이 29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해요. 왜 네. 매입했을지 주가 미친 영향은 어떨까요? 네, 나름대로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사장님이 시켜도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가격대면은 싸다라는 생각 쪽에, 자부심? 그렇죠. 네, 애사심, 그리고 또 시즌 부심, 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수를 봤더니 임원 26명인데요. 16,299주. 한 주가 어디 갔을까요? 네. 조금 채우지 그러셨을까 싶은데 자기 주식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 보통 회사에서 임원들이 내 회사의 주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투자 심리가 높아가는 게 당연한 모습들일 텐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이 하루에 100만 주가 넘는데 16,000주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티는 안 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바뀔 수 있는 모습들로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들은 이어질 수 있는데 게다가 또 이제 어떤 진단키트에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겠죠. 네.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생산 능력도 내년 가게 되면은 한 지금 2조 원대에서 5조 원대까지 늘린다. 2.5배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무래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높이는 건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즌 현재 11%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즌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주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또 1,000명대로 지금 들어오면서 거의 평균 1,000명 안팎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진단키트주에 대한 흐름은 어떨지 또 시즌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볼게요. 네, 지금 기술적인 모습들하고 딱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딱 보다 보니까 네. 아마 회사 측에서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변화를 같이 끌어낸 게 아닐까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전 저점대를 안 깨고 변화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기 저항권을 돌파해서 이게 쌍바닥 이후에 나오는 주가 탄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바닥은 만들었지만은 중기 저항도 두텁습니다. 한 21만 원대 부근에서 한 뭐 22만 원대 정고점대까지는 모습이 좀 두텁기 때문에 이를 이제 거래량을 싣고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실적 시즌과 함께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21만 원대 부근에서 일단 터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적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더 이제 올해 보였던 강한 성장이 내년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담보하기는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쯤에서 네. 한 21만 원대 이상 그 정도쯤에서 한번 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켜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의 목표가까지 올라온다면은 그때는 매도해보니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요즘 유증 발표 잘하면은 주가로 화답을 하고 있어요. 검증된 유증이라고 했는데 최근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 실시 계획을 밝혔고 그를 이제 투자가 시작된다라는 걸 또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유증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하는 참 또 오묘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유상증자를 자금을 어디 쓰느냐 이를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약간 또 환호하는 네. 흐름들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약 한 1조 2천억 유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에서 한 1조 원대, 수소 관련된 쪽이 2천억대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사업 쪽에 대한 그런 매출액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데 보다 보니까 한 2025년 가게 되면은 올해 한 3조 5천억 정도가 한 12조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회사 측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네. 거의 뭐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네요. 그와 함께 또 그런데 막상 영업이익은 아마 내년까지도 강하게 변화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입하는 자금과 그쵸.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빠르면 이제 2022년도 이후부터 나올 텐데 그때 나오는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들을 지금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마 어떤 유상증자가 발표되고 나서 어떤 기준적인 가격대에서 일단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관점 쪽은 눈여겨볼 수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태양광하고 수소 산업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솔루션도 상승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OCI가 급등해서 제가 네. OCI 이러니까 또 귀 팔랑거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친환경주에 대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급등한 종목 OCI랑 하나솔루션도 좋지만 또 봐야 될 만한 것들 무엇이 있는지요?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얘기 드리면 팔랑거리실 거죠. 네. 계속. 네. 그래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친환경은 맞다. 계속 적어도 트레이딩 기회는 계속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눌림목 이후에 지금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49,000원대, 5만 원대 안착하게 되면 또 다른 탄력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다음 단계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한 전략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친환경 관련된 섹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어디서 생산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전기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력 케이블이 또 중요합니다. 그쪽에 가장 강자는 L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관련된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풍력은 뭐 말해서 다 했죠. 네, 삼강 M&T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수소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다 보니까 참 특이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싸지? 라고 느껴지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 중에 하나가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모토닉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동차 부품 쪽이었는데 수소 자동차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시가총액만큼 됩니다. 아, 현금이요? 그렇죠. 현금 부자입니다. 근데 그 정도를 충분히 자금력을 통해서 어떤 수소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싸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쪽은 앞으로의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S, 삼강 M&T, 모토닉 이야기해 주셨고 장기 투자로 하나솔루션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그냥 가져가시죠. 그냥 가져가요? 네, 그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가져가면서 목표 주가는 일단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정말 뜨거운 섹터죠. 바이오, 제약바이오인데 그중에서는 박셀바이오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요 며칠 계속 나오고 있는 특징 중이긴 한데 대박 공모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거든요. 무려 8배, 공모가가 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8배나 뛰었는데 네. 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름을 잘못 얘기하셨습니다. 왜요? 대박셀바이오입니다. 놀랬네요. 네. 네. 아, 대박셀바이오? 그렇죠. 네. 예, 이름을 잘 지은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이렇게 잘 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얼굴 빨개지셨네요. 아, 틀린 줄 알고 놀랬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예,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쪽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부각되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100% 무상증자까지 하다 보니까 1월 4일 날 물량 나오죠.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핫한 분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 유전자 가위 아시죠? 네. 가위. 예, 이거랑 또 이제 면역 항암 관련된 쪽에 NK 세포 관련된 얘기들. 그런 쪽에서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좀 딱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박셀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NK 간암 치료 쪽입니다. 네. 이 NK 세포 치료제가 완전 관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완전 관해. 네. 관여한다라가 아니고요. 네, 완전하게 암세포를 죽인다는 얘기죠. 네. 네, 이런 쪽이 나오면서 기존에 알려진 간암 세포 치료제보다도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임상 1상입니다. 네. 근데 임상 1상인데 앞으로 거쳐가야 될 단계는 또 무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스케줄 확인은 필요한데 게다가 무증까지 나오게 되면 무증 받고 한 번 더 돌리는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바이오주에 대해서 고점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네, 어떤 가는 대로 그냥 놔두자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고점 징후가 나올 때까지는 보여도 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도 박셀바이오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들 동의하시니까요. 네. 참 바이오는 목표가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딱 그래야 될 어쩔 것 수 같고요. 없어요. 네. 가격을 제시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이런 그렇죠. 주가의 차트 쪽에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고요. 여기 뭐 25만 원이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네.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게 지금 바이오주의 특성이다 보면은 일단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서 고점에서 쭉 밀려가는 어떤 이런 고점 징후가 충분히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보유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무상증자,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가격 전략 이 종목은 제시해드리지 않겠고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상황실로 들어가 봤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